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소위 얘기하는 M7 종목군들이 하락을 어제는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뒷걸음질을 치면서 끝났는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이슈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발표 이런 것들이 하락을 좀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필수 소비재나 또 유틸리티 뭐 이런 경기 방어주들은 나름대로 좀 견조함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0.31%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2.04%나 하락을 했고 S&P 500도 1.12% 떨어졌습니다. 러셀 2000도 1.03%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27%나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출발을 거의 0.9% 이렇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출발 이후에 조금 회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제 이어지면서 지수는 이제 다시 또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장 끝나는 무렵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시효과에서 외국인들이 급하게 긴급 매수에 나서면서 좀 비교적 큰 폭의 매수를 했어요. 한 1,500억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기관이 좀 깔아놓은 낮은 가격을 받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88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15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1,19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2607.15포인트, 어제보다 1.39%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7% 하락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전에 아주 잠시 플러스권으로 회복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 때문에 개인 매수를 하는 걸로는 지수를 떠받치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1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2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44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07.49포인트, 어제보다 1.25%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말씀드렸지만 한 2주 동안 상승한 후에 옆걸음질을 지금 계속 이렇게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달리면 떨어진다 그런 증시 속설 쪽으로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썩 그렇게 명쾌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65원 40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청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3,217억이나 샀는데 기관은 668억을 팔았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아서 외국인 158억, 기관 381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79억 팔고 기관은 97억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외국인 252억 팔았고 기관은 뭐 한 4억 정도니까. 네. 기아는 외국인들이 262억을 샀는데 기관은 281억을 팔고 셀트리온, 네이버, KB금융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들이 41억 팔고 기관이 172억 사고 이랬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외국인이 198억을 샀고 기관은 169억을 팔으면서 서로 엇갈렸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알테오젠 44억, 83억, 에코프로비엠 17억, 32억 이렇게 팔았고, 반면에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7억을 팔았고 기관은 2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HLB는 외국인 140억, 기관 19억 이렇게 양 주체가 전부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한 2억 사는데 그쳤습니다. 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죠.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오늘 뭐 섹터별로 움직인 것도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이게 산불이 걱정이죠. 이거 빨리 어떻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뭐 일기가 하늘도 안 도와주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또 비가 조금 뿌려서 괜찮은가 이랬더니 그게 안개비 같이 돼갖고 헬기로 그 작업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온통 그래서 산불 관련해서 뭐 조림 사업 관련이라든지 또 모듈러 주택 이거 이제 많이 필요할 거예요. 피해가 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주로 복구하는 복구 쪽의 건설, 중소형 건설주지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농토니 뭐 또 산림 녹화 다시 나무 심고 관련된 비료 뭐 하여튼 그런 그 산불하고 관련된 것들이 전부 움직였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하나는 그 중국 기대 한한령이 좀 해제되는 거 하고 또 우리가 그 단체 중국 관광객의 비자 면제 뭐 이런 거에 이제 기대를 하고 면세라든지 뭐 엔터 음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뭐 이재명 관련주 정치 테마에 그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엔 뭐 그렇게 특이한 게 없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시총 상위 중에서 유일하게 오른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이제 공식화돼서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싸늘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행히 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도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도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가서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내놨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기 전까지는 이게 국내에서 제조한 차량은 어차피 수출하면 관세는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는 그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4월 2일이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또다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 정책이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자 시절에서 이제 취임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오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임 초기에는 소위 말하는 보편적 관세, 뭐 보편적도 아니지만 보편적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얘기하는 보편적 관세라는 거를 이제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중국은 이제 뭐 얹은데 또 얹는 거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뭐 10%, 20% 그 내외에서 그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이제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게 이제 정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은근슬쩍 이제 상호 관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게 뭐냐면 대상이 되는 국가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특정한 국가가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 가운데에서 유연성,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게 이제 재량권이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안 받거나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다. 뭐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애는 잘 봐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쓱 바꿔버렸어요. 이게 상호 관세로.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뭐냐면 그것이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건 피해가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보편적 관세에서
이게 말을 바꾼 겁니다. 상호 관세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 자동차 부품에 관해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무역 협정 있잖아요. 세 나라가 맺은 여기에 적용받는 부품은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향후에 상무장관이 이제 관련된 전차를 수입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완성차가 만들어낸 거 들어오는 거는 붙이겠는데 그 차가 미국에도 있어서 돌아다니면 그 부품도 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품이 거기다가 관세 붙이면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은 또 촉발시키죠. 뭐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갈기도 하고 뭐 사고도 나고 또 정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바로 인플레이션이나 국민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쓱 유예시켜 놓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치 무슨 발표할 때 표정이나 뭐 그런 걸 보면 마치 은전이나 베푼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네가 미국이 더 충격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호 관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놓고 뭐 하는 걸 보면 하나도 상호적이고 유연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상호적이지 않고 전혀 유연하지도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 관세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 기간 시장을 또 어렵게 할 게 분명하다. 이건 뭐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그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는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뭐 그날 유튜브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도 파월 의장 실수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벌써 이 파월 발언을 두고 연준의 지방은행 총재들이 비난을 하고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정도면 이제 얘기 잘해준 거죠.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자동차가 25% 관세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게 반도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가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신경 쓰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그 소용돌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금 이제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트럼프의 이 관세 난동이죠. 이건 관세 난동이 세계 무역량도 좀 축소시키고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누가 봐도 뭐 아니다 그러고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대처도 잘하고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그게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그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기억나지만 여러분 IMF 사태 아시죠? 97년도에 터진 IMF 사태도 사실은 그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그 미국의 슈퍼 301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우리가 뭐 그거 이제 어물어물하고 정신 놓고 있다가 되게 당한 그런 이제 아픈 추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체적으로 뭐 미국하고 뭐 딜 잘해서 뭐 한다 이 정도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런 시장에는 쓸데없는 용기를
볼 필요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뭐 증시 경월에 보면 뭐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용감해지겠다. 요새 갑자기 뭐 그러시는 분인데, 그 증시 경고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 뭐 시장을 마구잡이로 뛰어들어가면 이건 용기가 아니라 거의 만용에 가까운 거죠. 만용이죠. 그래서 한 번좀 너무 서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은데 서둘지 마시고, 올해 뭐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은 1년에 한두 번만 제대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투자 방법이 과연 이게 내가 주식에 미련이 있어서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끈기가 좋아서 끈기를 부린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미련 따윈 필요 없고, 저는 뭐 이제 항상 그랬습니다만 시장에서 미련을 두고 뭐 주식을 보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끈기를 가지고 대응할 거, 뭐 끈기를 가지고 대응을 뭐 끝이 뭐 보인다거나 그러면 뭐 우리한테 뭐가 올 수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게 뭐 끈기를 가지고 대응하는 거지, 지금은 뭐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이런 환경들이 정리가 되고 좋은 상황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는 거. 두 가지. 사고 싶은 것도 참고, 아픈 것도 참고, 이게 해서 참는 시간이다. 지금은 그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뭐 조금 오르고 말고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보시고 지금은 그러시는 게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